시련만큼 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없다고 하죠. 2부에서 모실 손님 바로 그런 분인데요. 시련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일군 여성입니다. 네, 젊은 여성인데 겪어온 인생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네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 나이 드실수록 몸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근력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겪다 보면 온갖 풍파 만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이다. 그래서 마음 근육 단련법을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마인드 파워 전문가인 조성희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마인드 파워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까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몸에 근육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움직일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데 네.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근육의 그 강화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어른들이 마음 먹게 달렸다, 세상사 마음 먹게 달렸다, 그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난 6,000년 동안 모든 철학자나 어떤 성공학자나 이런 종교학자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음만 제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를 영어로 wish라고 하거든요. 어떤 소망, wish, 바람. 그냥 바람 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강화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근육이 좀 단단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근육이 좀 단단해져야 내 생각대로 내 현실을 컨트롤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까지 사실 조성희 씨가 겪은 인생도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죠, 김학래 씨? 예. 아유,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어렵고, 마음에 뭔 놈의 근육이 있는 건지. 예, 나는 근육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조사하는데도 아주 애먹었어요. 이게 네. 좀 높으셔가지고. 조성희 씨가 어떤 분인가요? 네, 이름 조성희. 나이 38. 형제관계, 무남동녀 외동딸.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던 아버지와 계속된 가난과 또 지하 사글세방 생활에서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며 어둡고 힘겨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요. 우울증에 빠져 자신을 매일같이 자학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 하지만 학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던 그때 우연히 찾아가 철학관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닥을 치면 일어날 일만 있다고 읽던가. 그날 이후 밥 대신 영어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주경야도 공부에 매진 삼시세끼 영어만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1년 만에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됨. 이후 미국의 3대 유통회사의 MD로 들어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축적하던 중 마인드 파워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밥 프락터를 알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배우게 된. 그 후 우리나라의 마인드 파워법을 들여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마음 근육 단련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7주 만에 몸짱되기, 한 달 만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 등 본인이 직접 마인드 파워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 네. 예. 아, 정말 어린 시절과 지금 극과 극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어린 시절이 참 힘드셨네요. 네. 근데 그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어린 시절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세요? 일단 굉장히 가난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지하였기 때문에 햇빛이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고, 지하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많이, 곰팡이 냄새 많이 났고, 네. 그리고 곰팡이 냄새, 술 냄새, 고함 소리,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좀 굉장히 내향형이라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제 자신을 자존감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계속 자학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싫었고, 가난도 싫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싫었고, 만나는 사람도 싫었고, 일어나기도 싫었고, 굉장히 극심한 우울 증세가 있었던 거죠. 네. 어린아이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서는 전혀 뭐 얼굴에 뭐 곰팡이 피고 이런 거 그늘이 없으시잖아요. 그늘이. 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네.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우울증 그리고 자학 증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어른들. 저희 집안은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슬픔은 슬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하지 못했고 무서웠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보면 엄마는 엄마 자체만으로도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제 자신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가족한테는 일단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곱씹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더 쌓이고 쌓여서 내려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뭐 꿈을 갖고 뭐 미래에 부푼 희망을 갖고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네, 꿈은 정말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지냈는데 저희 그러니까 수능 전에 한 100일 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그런 공부했던 책들도 타고 집도 타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그 자괴감이 좀 심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세상에 수능 시험 직전이면 참 추웠을 텐데. 근데 아까 김학래 씨가 이제 족집게 프로필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 우연히 찾아간 철학관에서 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선배가, 기가 막힌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려주는 기가 막힌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어딨냐? 그랬더니 왕십리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 왕십리에 그분을, 찾아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꼬이는 내 인생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왠지 해답을 가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해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갔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1,000원도 아껴서 사용하던 때였는데, 빳빳한 돈을 모으게 됐어요. 모아서 반드시 가야겠다. 그래서 세종대왕님들을 모시고 갔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천당이면 천당, 지옥이면 지옥, 마치 이 사람이 답을 내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바운스 거리면서 거기 앉아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처음 갔거든요, 그런 곳을. 그래서 생년월일을 주고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더니 뭔가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분이 참 죽을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너무너무 힘드는데 아무도 받쳐주는 사람이 없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옆으로도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사막을 혼자 걷는 심정으로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살 거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47세가 되면 그나마 나아질 거다. 근데 제가 22살 때 그곳을 갔거든요. 근데 47세면 25년 더. 한참이잖아요. 네. 25년 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곳을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좀 안 좋은 생각을 한강으로 네. 네. 왕십리에 딱 나오면요. 네.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마차를 갔는데 이제 같이 갔던 언니가 그 언니가 소개를 시켜줘서 간 거였는데 미안했는지 저 사람은 C급이다. 그렇죠. 그 그리고 언니도 미안. 용하지 갑자기 않다. 용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용하지 않다고.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긴 했지만 네, 용하지 않다.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우측에 다 초록색 병들이 막 쌓여가는 거죠. 네. 그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이 저는 어디를 가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니 제 마음은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지옥 같은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데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데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일단 제 머리가 산발이었거든요. 머리가 네. 굉장히 그 파마 머리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시커멓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 제 자신이 너무도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지옥처럼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아주 분노와 함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노트에 미친 듯이 써내려갔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인생 바꾸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미친 듯이 써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철학관에서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오히려 더 계기가 됐네요. 약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긴 썼지만 뭔가 행동으로 바뀐 게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목표가 생긴 건데 그 전까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는데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이 일어났더니 똑같은 조성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영어 학원들은요. 그 번호표를 받아서 맞아요. 번호표 네. 받아 맞아요. 뭐 삼위일체 뭐 모 3일째. 네. 네. 번호표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가서 6시까지 기다려서 번호표 받아서 아침 7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올빼미형 인간이었는데 새벽반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학원까지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종달새가 됐네요. 올빼미가.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제 마음속에 그 영어를 먹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영어를 먹는다는 게 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네.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되면은 예. 다 결심을 하고 뭔가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헬스클럽. 운동. 네, 헬스클럽. 네. 헬스클럽 그다음 영어 학원입니다. 예. 근데 영어 학원에서 대부분 시작을 할 때 I will try to study English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영어를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달랐죠. 아주 강력한 결심이었습니다. I'm gonna eat English. 내가 영어를 먹어버려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휴학을 했어요. 바로 휴학을 해버리고 학교는 안 다니고 영어 학원만 네, 영어 학원 아침에 새벽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영어를 중얼중얼 거렸거든요. 중얼중얼 거리다 보니까 1년 만에 정말 많이 바뀐 게 제 한국어 발음도 바뀌었고 영어 발음도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바뀌었죠. 네.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그게 돼요? 수영 씨 몇 년을? 그래서 30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몰입 기법이거든요. 몰입. 몰입. 기법. 네, 몰입하는 몰입입니다.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니 뭐 교포, 난 교포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 영어를 예. 먹어버리겠다, 난 교포다. 예. 근데 정말 웃긴 건 제가 대기업 그 임원들 강의를 할 때 100% 세미나를 영어로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임원분들이 제가 교포인 줄 아세요. 그래서 교포인 줄 알고 영어로 와서 막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힘이 그런 게 내가 마음이 집중을 하면 그걸 반드시 이뤄내거든요. 이게 마인드 파워입니다. 그래서 몰입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영어 실력을 늘린 다음에 네.
아까 무슨 MD로 취직했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 MD는요, 제가 이제 영어를 정말 잘 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 회사를 들어갔는데, 미국에 3대 유통기업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패션 멀천다이저를 했습니다. 네, 패션 멀천다이저를, 그게 그러니까 옷을 네, 이제 구매하는 예. 네, 그쵸. 구매하고 근데, 사는 그 미국 큰 회사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가격 맞춰서, 이제 멀천다이징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 예. 옷감을 고르고 계획을 디자인하고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 이런 직업이거든요. MD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냈고, 그리고 같은 동기들보다 연봉이 2배였고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30살이 딱 되고 났더니 제가 원하는 상태가 다 된 거예요. 예. 인생에서. 8년 만에 모든 게 바뀐 거죠. 그래서 와. 제가 원하는 집,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대 있었던 차를 타고 다녔어요. 우와. 네, 33살에 30살. 30살에 네. 네. 그리고 안정된 직장, 네.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그 왕십리에 그분이 튀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여유로웠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저는 충만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성공에 제 자신을 계속 끼워 맞추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주는 직장, 다른 사람이 봐주는 차, 이런 다른 사람이 봐주는 그 성공 자체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제 자신이 없는 거죠. 내 만족은 그러니까 내 만족이 없고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처음으로 질문했던 게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연유로 그 시크릿의 밥 프락터 네. 그분을 만나러 그냥 모든 일을 팽개치고 가버리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 법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왕십리의 그분의 말은 듣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적으로 대가인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이 컸던 거죠. 예. 네. 참, 그 작은 그 철학관에서의 그 말씀 한마디를 마인드 파워를 정말 시키셨던 거잖아요. 몸소 실천을 하신 건데, 우리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표를 이루는 마법의 시크릿.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 순서대로 지키셔야 돼요. 예. 첫 번째, 목표를 현재형으로 정하라. 미래가 아니고요. 네, 미래가 아니라요. 네. 현재형으로 정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47kg가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뇌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무게는 60이지만 47kg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좋네요.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으시죠? 네, 네, 아주 한번 좋아요. 해보시죠. 이루어져 있다고 네. 생각해라. 그게 네. 너무 낮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네. 볼게요. 현재형으로 정한 다음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완성할 날짜를 정하라. 네, 우리 날짜를 계획만 세우지 날짜를 정하지 네. 않거든요. 네, 날짜를 정해야 우린 잠재의식에 힘이 있거든요. 예. 무한합니다. 근데 잠재의식에 명령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짱 프로젝트를 7주 몸짱 프로젝트, 6주 몸짱 프로젝트, 그리고 제 책 표지 만들 때, 네. 제 표지에 들어가 이제 몸을 만들었을 때도 다 성공을 했었는데, 일단 목표를 세우면 그날 날짜를 정해서요, 네. 전화를 합니다. 사진관에. 그래서 날짜 정하고 시간까지 예약을 미리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Day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 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우리 왜 네, 벼락치기 네, 하듯이 네. 날짜를 좋은 정해야 방법인데요.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볼게요. 자, 세 번째. 3가지 실천법을 정하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실천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 작심삼일에서 운동을 하겠다 이런 거 말고. 네, 작심삼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내 안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47kg를 하면 첫 번째는 월수금은 1시간 정도 조깅을 한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단 얘기를 쓴다. 식단 식단 얘기를 얘기. 써보면은 이제 내가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빵을 막 수시로 먹는 빵순이라면 예. 내가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빵을 선물한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빵을 안 구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그렇죠.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네네. 우리가. 자, 그럼 네 번째를 볼게요. 위 1, 2, 3의 내용을 종이에 써라. 네. 아.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 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자신의 목표를 써서 자주 보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근데 그 3%가 자신의 목표의 90% 이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얼마나 중요하면 제 책에 엽서에 12개의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자기가 목표를 쓰고 그걸 자주 보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예. 쓰는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써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 걸 열어볼게요. 5번째입니다. 하루에 2번 큰 소리로 읽어라. 네. 쓴 걸. 네, 큰 소리를 읽고요. 예. 하루에 2번인데 아침에 일어난 즉시, 네.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이 시간대가 잠재의식에 맞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거든요.